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오늘 매우 의미 있는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보훈과 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김동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OBS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은 우리 굿모닝 OBS 예전에 한번 첫 출연 한번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저는 오늘 또 처음 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바쁘신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인 좀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의원님께서 경기도의회 아주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좀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동료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 요 직책을 맡고 계신데 이 도의원의 어떤 그 도의회 역할 뭐 이런 것들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입법과 정책이고요. 두 예. 번째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민과의 소통인데요. 예,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입법과 정책이라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분야고요. 예. 두 번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같은 경우는 행정부를 감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해서 잘못된 정책, 부당한 행태를 지적해서 개선을 유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하죠. 도민과의 소통입니다. 경기도민들의 권한을 이인받아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경기도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우리 좀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죠. 이제 6월 하면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호국 보훈의 달이 의원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호국 보훈의 달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오늘에 있기까지 예, 지켜주신 호국 영령과 그분들의 헌신을 피땀 흘리신 예, 부분들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기간이지 않겠습니까? 예.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예.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과 군부 독재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분들이 계셨기에 예. 누리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여러 노력들을 다양하게 그래서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특별하게 뭐 경기도 의회가 하고 있는 것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보훈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이 방금 말씀하신 참전 명예수당, 뭐 의료비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 이제 추진하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보훈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쪽이 이런 부분은 어디 있을까요?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그렇죠. 늘려야 하는 예, 경우죠. 예. 예. 유공자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숭고한 희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예. 그 감사한 마음을 보훈 정책으로 모두 반영하려면 경기도 예산을 다 쓰고도 부족하겠지요. 예. 작년 국정감사 때 김동연 지사께서 지적받으신 내용 중에 예. 참정 명예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 아. 또 보훈에 무관심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참전 용사를 홀대한 적 없다. 취임한 후에 50%가량 매년 올리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지원 규모만 놓고 보면 보훈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경기도는 참전 명예수당을 2023년에 예.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3% 인상을 했고요. 올해 다시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예. 김동연 임기 중에 2배 이상 인상된 셈이죠. 예.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 단체이고 또한 보훈 가족 역시 많이 계십니다. 예. 이러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수당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을 위해 얼마만큼 꾸준히 예산을 늘리고 있는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경기도 의회에서도 보훈 정책에 대해서 여야 의견 없이 이견 없이 지원폭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보훈 정책에 있어서 여야의 이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이번에는 이 간병 문제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 듣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관심 있는 분야 뭐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병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 이 간병비 부담 문제 왜 주목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예. 지난해 12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예. 동시에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을 돌봐드릴 수 있는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3월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평균 간병 비용이 약 370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매우 큰 금액이죠. 이렇다 보니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는 환경의 가정에서는 간병을 포기하고 환자를 방치해버리는 예. 간병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러한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래서 간병 비용과 부족한 간병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간병 살인 이거 참 뭐 언론지상에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 의원님께서는 이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도입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예. 첫 번째,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두 번째, 이 간병 인력들을 통해 안정적인 도민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 먼저 간병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노인 돌봄 인력 공급 규모가 2022년에 19만 명에서 약 6년 후엔 2032년에는 최대 72만 명 그리고 2042년에는 최대 1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심각한 수준으로 간병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급이 당연히 불가능하다면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라도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가 도입된다면 외국의 인력들이 국내에서 간병 활동을 하기 위한 유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간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병 서비스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도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간병인이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예. 교육이라는 것이 부재하고요. 그러므로 발생하는 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병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정립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고 또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 제도의 도입이 마지막 보루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 지금 말씀하신 이
그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제도 자체에 대한 이 취지 정말 공감이 되긴 하는데 이 아무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려면 이 비자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이 중앙부처와 논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또 좀 뭐가 있을까요? 예, 역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또 그 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무부 음. 이런 부분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정말 예. 중요한데요. 법무부와의 소통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당장 저부터 법무부와의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간병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 역시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었고요.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 인력 활용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문제, 교육, 노동, 보건 등 다양한 부서의 협력이 그리고 동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진짜로 이게 무슨 비자 문제 하나만 달랑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시니까 노동과 관련된 것도 연계가 될 테고 당연히 이제 보건과 관련된 것도 연계가 될 테고 참 그렇습니다. 이것들 다 이 부처 간에 좀 협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의원님, 그 이 외국인 간병 도입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 요양보호사 이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좀 실제로 뭐 많이들 얘기들 듣고 고충도 그 얘기도 나누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경기도 의회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예. 많이 계시고요. 특히 안양의 이채명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많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예. 가장 큰 네네.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두 번째 그 처우 개선 및 교육 이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 또 지원할 수 있는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가 사실은 경기도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권역별로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예. 공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도 암벽을 추구하는 이런 어떤 지원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를 현재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경기 외국인 간병 도입 그리고 국내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까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의원님, 그럼 이번에 좀 안산에 있는 경기지방정원 조성 문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거 경기지방정원. 예, 먼저 저희 지역의 경기지방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 계획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예. 13만 평의 경기 지방정원을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작이 됐군요, 벌써. 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안산에 정말 멋진 랜드마크가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기 지방정원은 국가 정원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현재 조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국가정원 관련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약 1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잘 조성만 된다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안산의 옛 쓰레기 매립지를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참 그 안산 지역 분에 계신 분들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아니 이 정원 조성은 조성이다 하더라도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오갈 수 있는 어떤 교통체계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많은 부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는데요. 예. 역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성공적인 정원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 특히 근처에 현재 신설되고 있는 신안산선 노선 연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현재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조성되고 있는 경기 가든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신안산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연장만 할 수 있다면 더 큰 정책적 효과가 생길 것이다. 예. 그래서 신안산선의 연장을 현재 요청하고 있고요. 네, 신안산선 연장.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지역 주민 우선 고용과 또 정원을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의 지역의 재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지방정원은 쓰레기 매립지 위에 조성이 됐는데요. 지금은 사후 관리가 잘 돼서 예. 냄새도 나지 않고 있지만 수십 년 전서부터 지역 주민들에게는 매립지가 가까이 있어서 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예. 이제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지역분들께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만 주장한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의원은 조례를 현재 추진 중인데요. 예. 가칭 경기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고용과 수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투자에 대해서는 지역 예. 주민들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에 담아서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의원님이 정책위 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위 위원장 이거는 뭐 그 당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는 그런 아주 브레인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가장 중점에 두고 싶은 정책 과제 뭐가 있을까요? 큰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의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제가 또 정책위원장으로서 잘 보필해서 당의 정체성에 맞는 입법과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가열차게 활동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참 일 잘한다, 잘 뽑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또 추진하고 결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 그리고 이 경기도민의 고단한 삶을 보듬는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경기도청에는 보훈 관련 부서가 예. 복지국에 함께 소속돼 있습니다. 예. 관련성이 없다면 다른 부서에 있었겠죠. 예. 저는 복지와 보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유공자분들께서 희생하신 공로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과 지원을 해드리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마땅히 동의하는 건강한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의원님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우리 경기도민들 그리고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앞선 언급하다가 약간 미진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말씀해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예.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문제는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예. 법무부와 실제로 실무진에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에서 또 조례 제정 이후에 관계부서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안을 만들고 예.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네, 내년쯤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아울러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 도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의정활동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고요. 예. 또 정책위원장으로서 민주당원들께서 기대하는 도의회 정당 정치를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예.